안녕하세요. 안산여성노동자회 2년째 활동하는 슬기. 서울여성노동자회 4년째 활동하고 있는 여름입니다. 저는 종종 내가 여성노동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달라졌구나 싶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보이고 생각나고 그래요. 슬기는 어때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페미니즘이 과격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회사에서 우리는 되게 평등한 회사야. 우리 같은 조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죠. 상사랑 차를 같이 타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내 옆에 앉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불편함을 느꼈지만 불평등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성평등이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죠. 그럼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고 여성들이 대응해 나가는 방식을 보면서 저 역시도 고민이 커져갔어요.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보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언어적 성희롱을 겪고 저 나름대로는 대응을 해보려고 했는데 성폭력으로 소송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지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견디다 못해 저는 퇴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때 제가 여성노동자회를 알았다면, 평등의 전환을 알았다면 노동부 진정을 해서 제대로 한 방 먹였을 텐데요. 많은 여성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산연호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나만 경험했던 게 아니구나 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 또 체형성차별 피해 당사자였잖아요. 면접을 갔는데 직무 관련 질문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유일하게 받은 질문이 남자친구 있냐는 거였는데요. 그날 이후로 서류를 넣기가 싫어져서 프리랜서로 3년을 일했어요. 제가 8, 9년 전에 겪은 채용성차별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노동자회가 하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활동이 특별하고 남다르게 느껴져요. 맞아요. 성별임금 격차는 성차별의 총합이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무수한 차별들이 모여서 성별임금 격차가 발생하죠. 이 성별임금 격차를 보다 직관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연호에서는 세시스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성들은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제대로 알리자고 기획한 것이 3시 스탑이죠. 그래서 세시스탑 조기 퇴근 시위로 시작해서 작년부터는 여성 파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고 여러 단위들과도 함께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죠. 성별임금 격차가 심각하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공감대가 꾸준히 올라온 성과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성별임금 격차 개선 조례가 논의되고 있어요. 그간 경기도에 있는 저희 안산, 수원, 부천 여성노동자회가 앞장서서 조례를 제안하고 논의를 끌어왔습니다. 서울도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조례로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서울시 투자 출연 기간에 한정된 범위지만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민간 기업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성평등한 노동 현장을 위해서는 임금이 공개돼서 격차를 드러내야 된다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리고 성별임금 격차 문제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빼놓을 수 없죠. 세시스탑은 전체 남성 노동자 임금 대비 여성 노동자 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성차별은 확실히 드러나지만 비정규직의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성차별은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만든 날이 있습니다. 정규직 남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해서 1년 중 이날 이후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무급으로 일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날인데요. 2021년 현재 남성 정규직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 비정규직은 37만 7천 원을 받고 삽니다. 정규직 남성 노동자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왜 비교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성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노동자들의 위기를 13회차에 걸친 시리즈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파견으로 일하다가 문자 한 통에 해고된 여성 노동자를 인터뷰했어요. 그걸 기사로 작성했죠. 전국이 모여서 기획을 하고 지역 내 상황을 인터뷰해서 모으니 전국 각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게 여성노동자회가 가진 힘 중에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같이, 함께. 그때 저는 콜센터 여성 노동자를 인터뷰했었어요. 그때 인터뷰이가 동료들과 함께 기사를 읽으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집합해 있는 그 공간에 관심을 가져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은 힘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에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위로와 위안이 되는 거죠. 여성노동자회는 숨겨지고 배제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열심히 해왔어요. 가사노동자,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돌봄노동자. 생각해보면 누가 어렵고 힘든가에 항상 주목해 왔었던 것 같아요. 현장 투쟁에도 적극 연대하고 결합해 왔고요. 특히 노동 현장에서의 성평등을 위해 열심히 싸워왔어요. 특히 저는 이게 참 기억에 남아요.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여성 단체가 함께 공대위를 만들어 대응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서 여성 노동자회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비서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자 김지은의 관점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점들이었거든요. 노동 관점에서 논의의 방향을 제안한 것이 저는 그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여성노동자회는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변화시키는 데 주력해 왔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같이 하니까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또 다른 현장에서 만나요.